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되고 식사를 뭐 거부한다 내지는 아니다. 식사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못 먹는 거다. 뭐 이제 이런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 밤 늦게까지 김건희 씨 구속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 저희 스픽스의 대표 주자들 두 분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정기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아, 그전에는 억울로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 하도 억울로 전문 방송이다. 스픽스 요즘 조회수 구독자 수 늘어나는 것이 주춤주춤하다 그러는데 요즘 다 그래. 그래도 매일 조회수가 한 300만 회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쇼츠 포함했어요.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0만 회, 150만 이 정도 줄은 것 같던데. 원래는 500만 정도 나왔어요? 아니 한 400만 정도 유지하던 것이 지금 한 250만, 300만 오늘 보니까 한 400만 회 또 넘어가는 것 같던데. 대단해요. 그런데도 이제 뭔가 스픽스가 힘이 없어졌다라는 얘기 주변에 많이 하고 있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억울로 끌다가 이제 드디어 현실 자각한 정기한 대표 얘기였습니다. 요즘요 뉴스토마토가 엄청 지금 조회수가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아 제목 정말로 억울하게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스픽스가 하던 그 방식 뉴스토마토가 가져갖고 스픽스는 쓸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설마 그럴 리가요. 뉴스토마토 뉴스인사단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때 한 아주 좋습니다. 10만부터 시작해서 한 4, 50만까지 아유 무슨 갔다가 10만이 무슨 소리예요? 만. 그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만. 예, 예. 네, 그래서 50만까지 제가 50만까지 하고 끝냈죠. 갔는데 지금 네. 이제 100만까지 넘었죠, 이렇게 100만. 넘었죠. 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뉴스토마토 그리고 우리 스픽스 다 정말 열심히 하는 방송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힘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스픽스의 간판 스타 최장군 모셨습니다. 최장군님, 네. 최장군. 제가 오늘 생방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씨 성대모사 아주 기깔나게 하는 개그우먼 전영미 언니 예,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분. 예, 예. 한번 보시죠 여기. 네,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뭐 새로 하더라? 그러면서 언니가 한 얘기가 근데 최지은이라고 하지 말고 최장군이라고 하라고 아이, 제가 나는- 진행했던 프로그램 그걸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장군으로 좀 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완전 최장군으로 저도 부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죠. 예, 저도 그게 최장군, 더 예. 친숙해요. 아니 확실히 이름이 더 좋은데요, 최장군. 노장군 이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 영친이다, 노장님은 이러면. 되게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요? 노장군보다 저는 노 언니라고 너무 언니라고 호칭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츤데레 같은 면이 있어요. 약간 네, 보면은. 예. 맞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끼리 아주 그냥 재밌게 예. 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우리 스펙스 열심히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역전의 용사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할 건데요. 4398번 이게 무슨 번호인지 아시죠? 김건희 네, 김건희 씨. 예. 번호 아닙니까? 수임 번호. 예, 여기 딱 그 연두색 카키색 수의를 입고 이렇게 탁 붙여놓은 그 번호인데요. 이분이 현타가 왔답니다. 사실은 현타 올만합니다. 사실 본인은 절대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다고 하는데 구속되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이 신체 검사를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데요. 아우. 아니 그거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그 변호업을 하시니까 네. 사람들이 가서 신체 검사 받고 났을 때 그 어떤 멘탈 붕괴를 좀 목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저는 목격은 못하고 얘기는 네. 듣는데 제일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은 그 신정아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보시던가 신정아 씨 그 영상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 그 자기가 두 번 놀랐다. 하나는 윤석열이 자기를 그렇게 협박하고 뭐 오줌을 무섭게 쌀 해서 정도로. 예.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 하나 되게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구멍이랑 구멍을 다 검사하는데 그 모멸감을 또 이제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여성 이 피의자 혹은 뭐 이 수용자에게는 매우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고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쨌든 그런 모멸감을
김건희 씨가 언제 받아봤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표 넘버원 V0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스럽다. 그나마 평등하게 좀 진행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예. 자, 오늘 방송 먼저 좀 정리될 거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씨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김건희 이제 그 구속 수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가 실제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냐, 먹기 싫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둘 우리가 다겠죠, 솔직히. 먹기 싫다. 그리고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신체적 결함이 뭔가 있다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몸이 아픈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음식을 저렇게 돼 있는 걸 못 먹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어서 잠시 후에 제가 취재했던 내용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코리님께서 노영희님 마이크 소리 작아요.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셨는데 PD님 제 마이크 소리가 어떤지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마이크를 같고요. 약간만 내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마이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지금. 소리가 작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만 내려주시면 더 내려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럼 약간만 돌려주시면 더 좋고요. 돌려요? 예, 약간 어떻게 돌려요?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청천포님이 내일 조사 나올지요 이러셨는데, 네, 내일 조사 나온다고 본인이 구치소 측에 통보했고요. 구치소 측에서 특검 측에 얘기했답니다. 자, 내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장관급 인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리 PD가 소리 올렸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고요. 자, 우선 먼저 대표적인 그 공석이었던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았던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 지명이 됐습니다. 청문회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 얘기부터 들어보죠. 싱크 주세요.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며칠 전 경실련에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지명 경위와 검증 항목 등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유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명 경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니까요. 지명 경로는 보통 그 과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추천 경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는 검증 항목 있으세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안 물어보니까 우리 못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예, 뭐 농담처럼 했다면 이해하지만 저게 진심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과 관련된 어떤 검증 절차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밝힐 수 있는 것은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고유 권한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조금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TV조선 기자도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너희들 이야기해봐. 장관 임명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다 한 거야. 항목 다 공개해봐라. 이것도 이제 사실은 도가 좀 지나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는 이제 고유한 인사권을 그대로 행사한 것이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과 갑자기 비교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윤석열과 비교 불가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보면 비교 불가인데 왜 저렇게 이제 답변을 했느냐라는 이제 약간 섭섭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네, 우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입니다. 네. 이분은 공주대 국어교육과 나오셨고요. 현재 세종특별시 자치시 교육청의 교육감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입니다. 네. 중앙여고 나왔고 연세대학교 법학과 나왔고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이기도 하고 이제 민변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입니다. 네, 서울 문일고를 나왔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로체스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 같고요.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억 원. 드디어 2억 원.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너무 기억하고 잘 있었는데 어울려요. 드디어 이제 지명이 됐군요. 야, 2억 원님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네. 이 분의 부치는 이름을 무슨 뜻으로 지었을까요? 2억 원. 2억 원만 쓰면 된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마 청렴하게 살아라. 그때 당시에 예. 이분이 태어나서 이름이 붙여질 당시에는 2억 원은 엄청 큰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차정인 부산대 법학 박사,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호 박사죠. 현재 단국대의 식품자원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교수님들이 많이 됐네요. 자, 우선 총평해 주시죠. 한마디로 무난하다. 무난하다. 문제없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조금 전에 나왔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두 사람이 경합을 벌였는데 적정하게 역할 분담을 했다. 파격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거고요. 자, 정치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지금 금융위원장이죠. 금융감독 원장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어쨌든 정치인들이 좀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관료를 선택했습니다. 관료 중에서도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제없는 안정된 인사를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2억 원님에 대해서 성이 천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0억 원이 되겠군요. 하리옴님, 또 릴리님도 100억 원님, 100씨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부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최 장관님도 총평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전반적인 총평해 주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본 그 지명자들이 2명이에요. 최규진 그리고 원민경 이렇게 네. 두 분을 좀 눈여겨봤는데 사실 교육부 장관 그 전에 지명됐던 분이 이진숙 교수였잖아요. 말이 많았고 그래서 세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각에서 선생들이 늘 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아니 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모든 입시에 초점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그거에 맞추면 사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늘 선생님들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명되신 우리 최규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명자 이분은 중학교 교사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감까지 쭉 40여 년을 현장에서 누볐다라는 점에서 저는 무난하기도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인사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민경 이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페미니즘 중에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있죠? 이쪽이랑은 좀 거리를 두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여가부 장관에 대한 갖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난한 인사로 봤을 때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랑은 좀 경계를 두면서도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가 지명이 됐는데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또 지냈죠.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할 분담. 하나는 정부기관이고 하나는 이제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공공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안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뜻은 정해졌지만 이제 금융감독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중요한 이제 국가의 금융정책을 결정할 때 어떻게 이제 지금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동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형태로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지도 업무 또는 이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뭔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자, 이걸 누가 가장 잘 수행하겠느냐? 자, 민주당 출신의 모 씨가 여기에서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죠.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도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통령이 세웠던 이 의지대로 금융 관련된 업무. 사실 지금 시중은행이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지만 국민 정서로 보면 통제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역대급으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시중은행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문매를 만든 수준이 아니라 저것은 진짜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융노련이 힘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무금융노련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끄떡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대한민국 시중은행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더 많다. 이거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이 낸 정말로 저금을 활용해서 돈벌이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대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이제 금융감독원장 임명 아니냐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은 네. 사실은 재직하는 동안에도 좀 말이 많았고 네. 끝까지 임기 내내 좀 이 경제인들로부터는 사실 원성을 좀 들었었는데요. 신임 이찬진 위원장은 좀 잘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몽땅 해피님께서 최지연 아나운서 참 이쁘고 말씀 잘하시네요 이러셨는데 최지은이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최장군으로 네. 부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읽어드려야겠네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예뻐요라고 주신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찬하시는군요. 투 JK님, 예, 정기현 대표님 진행하지 마세요. 잘생겨서 이건 없네요. 장군님 진행하지 마세요.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이제 원민경 지금 이제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예. 바꾸죠. 네, 네.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거든요. 20대, 3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통, 구조에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를 지명했던 이유였는데 여성단체가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한때는 운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페미니즘 기득권이 되어 있는 바람에 20, 30대 젊은 지금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차별이 지금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강선우 후보를 임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가 가장 먼저 반발했다. 갑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여성의 기득권 구조라는 것이 페미니즘 기득권 구조 이걸 깨야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두 번째, 여성단체에서 반발도 하지 않아야 하니까 또 사람을 뽑아야 한다. 심지어 그러면 차라리 남성 장관을 임명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중간지대에 있는 지금 그 원민경 후보를 지명하면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당과 또는 정치 진영 간의 갈등 구조로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청문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완성은 아니지만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마 제대로 대처를 못할 거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저 그리고 그 인사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네.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서 향후 5년 동안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 조금 많이 안 다루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폐지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오. 예, 이거를 보고 사실 과거의 일을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 보안사라는 게 있었고 그게 사회적으로 막 논란이 되니까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민간 정보 이거 안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방첩사령부로 다시 만들어서 시행령 개정안에 민간 영역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방첩사가 내란이랑 계속 이제 결부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방첩사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필수 기능은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 댓글은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연구소님이 노영이가 이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닐까 이러셨는데요. 제가 점점점으로 대신 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우리 김건희 씨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수형번호 4398번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차례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정말 특검이 잘했다. 아, 너무 훌륭했다. 전략도 매우 좋았다. 다들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들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첩보작전 하듯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그 모습에 아주 효능감을 느꼈고요. 아마도 마지막에 유일무이하게 그 재판장이 질문한 목걸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안 받았는데요. 이게 네. 이번에 좀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김건희 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은 의왕구치소 서울구치소에 한 명은 남부구치소에 지금 각각 수감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 부부가 처음으로 지금 구속된 사례인데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부부가 구속됐다는 것은 뭐 그 형식으로 굉장히 놀랍다라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내용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부부가 뭐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다라는 것은 저는 뭐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고요. 당연히 구속될 사람 구속됐는데 어저께 이제 김건희가 구속된 뒤에 오늘 자 하루 동안 지냈고 내일 특검 수사에 왜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제 구속되기 직전에 마지막 지금 정재욱 부장판사죠. 저희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순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그러나 거기에서 인정을 하는 순간 또 모든 것이 뒤집어지니까 그 순간은 자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지 않았느냐.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았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어제 밤새 잠을 못 잤다. 오늘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다시 나가야 되겠다. 설마 김건희가 거기 더우니까 이송하는 그 호송차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쉬기 위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겠다라는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저는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김건희 씨 첫 식사가 1,733원짜리였다고 예. 하고요. 아침은 뭐 식빵에 잼에 우유에 이런 거가 나왔고 점심에는 탕수만두 그리고 애호박 찜 이런 거 나왔다고 애호박 볶음 이런 거 나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참 메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에는 못 먹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빌드업 하는 거 아닐까. 빌드업? 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단이 공지를 했는데 김 여사가 이제 이들의 표현입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몸이 많이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시기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배가 고파본 적이 없구나. 이 사람이 배가 덜 고팠구나. 아니 지금 본인이 이런 취급,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아서 배가 덜 고파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한테. 이거는 그냥 그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갈비뼈 이쪽 부분의 시술 이런 걸 받아서 갈비뼈를 뭐 2개를 뺐나 뭐 그런 시술을 받아서 유동식밖에 못 먹는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혹시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허리가 너무 잘록하기 때문에 이제 떠도는 소문에 네. 갈비뼈를 뺐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뭐 저는 이제 갈비뼈를 뺐다 안 뺐다는 건 잘 모르고 실제로 이제 김건희가 고개를 이렇게 어떤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얼굴에 받았던 시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씹기에, 이제 위아래로 저작. 잘 씹어야 네.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속되기 직전에 감옥 가서 이제 살게 되면 음식을 좀 먹는 게 김건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뭐 워낙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더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얼굴을 개인적으로 성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어쨌든 씹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이렇게 이제 사전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오늘 처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생활과 좀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드러내기는 좀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일단 감방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음식을 제대로 이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본인은 인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이거 지금 못 먹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태, 원래 본인이 해왔던 이런 패턴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음식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적응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저런 몸 상태로 보면 이제 대체로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런 이제 골격 구조를 가지고서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지 몸무게도 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실제로 좀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속을 면할 만큼의 사연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음식도 먹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객관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 씨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것 때문에 독방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요. 약 2평 정도, 1.9평 규모에 지금 수감되어 있다고 하고요. 방 안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담요, 관물대, 그리고 TV, 책상 겸 밥상, 세면대, 변기 등 남편하고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일식 3찬이 제공이 되고요. 아침으로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와 프랑크 소시지, 샐러드가 나왔고, 점심엔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두강정. 이 만두강정이 이제 탕수만두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박 새우젓 볶음, 총각김치가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저녁 메뉴는 비빔나물과 계란 후라이, 뭐 열무김치, 우유냉국이라고 하는데 현재 김건희 씨는 식사를 못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 댓글로 지난번에 사진 보니까 참외 잘도 먹더니만 뭘 못 먹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 말씀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참외라는 것은 비교적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나온 거는 굉장히 단단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숙성된 이제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단한 자두를 깎아서 김건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수박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물렁물렁하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시술 때문에 그 교합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아래가 제대로 이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악자 들어가는 수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교합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되면 딱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간 이제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유동식이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갈비뼈가 있다 없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유동식을 평소에 소지하고 다녔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불편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 이제 본인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 김건희 최측근 쪽에서 얘기하던 것을 저는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외 먹던 거하고 지금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만두 탕수육 이런 거는 진짜 딱딱하거든요. 거기에서 부들부들하게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구치소에서 어떻게 그걸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 튀겼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생각하는 어릴 때 학교에 그 뭡니까? 매점에 가서 먹는 딱딱한 만두 이제 이런 것들은 김건희가 실제 못 먹을 수도 있다. 이거 동정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몸의 변형을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옥살이가 보통 사람보다는 10배쯤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수감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사실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여성 수감자들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김건희 씨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술을 받으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막 해야 될 게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탬이 이렇습니다. 댓글로 우리 답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답이요? 아니 답을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주고 계신데, 아니 밥 물에 말아 먹으면 되지. 그럼 부들부들한 것이고 뭐 반찬 못 먹는 거고 영양 보충은 거기에다가 다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는 섭취하도록 하지. 그 국립 호텔에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본인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이제 지켜볼 뿐이죠. 아니 그 결론은 그거 배 고파 봐요. 그러면 뭐든지 먹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김건희의 성격상 본인이 뭐 어떤 정말 생을 뭐 달리할 정도의 결심을 할 캐릭터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이 죄값을 받으려면 살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거다. 배가 고프면 물에 말아 먹든 뭐 국에 말아 먹든 먹지 않겠나.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식사도. 끝까지 공짜 인생을 산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네, 김건희 예. 씨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동안 경호가 제공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변호사 접견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처럼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만 할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소환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지금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까지는 아마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피의자 구속 기간은 형사법상 10일인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일 정도까지 확인해 본 다음에 아마도 기소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내일 출석하게 되면 이제 어떤 복장으로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건 또 알아보니까 당사자가 선택한다 그러대요. 예. 그러면 이제 사복을 입고 나온다. 사복을 입었을 때 수갑을 채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미결수기 때문에 수갑도 안 차도 되고 사복 그냥 본인이 준비한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제 입었을 된다고 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장을 못하고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단장을 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머리는 어떻게 다듬을 것이며 아니 이제 제가 이것을 특정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은 김건희가 실제 어떤 얼굴로 어떤 몰골로 나오는지를 보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아 저렇게 국정농단을 한 자의 최후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 기대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의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단죄받고 응징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김건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로 추할수록 나왔을 때 더 비참할수록 훨씬 더 저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 그 나오는 장면이 반드시 영상과 사진으로 담겨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김건희 정도라면 지금 변호인들 어차피 대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인들이 비비크림이라든지 뭐 이제 좀 단정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오지 않을까. 기초 화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처음이 아니죠. 검찰에 출석했을 때 색조 화장 빼고 했던 것 정도는 변호인들이 좀 갖고 와서 그래도 그런 세팅된 값을 본인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아마 김건희가 연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 씨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식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몸이 많이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식이 자체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지금 사실 현타가 왔을 것 같고요. 되게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략을 조금 바꿀 예정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격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신의 형을 조금이라도 감량시키는 쪽으로 나갈지 그냥 모든 걸 계속 부인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서 오히려 더 자충수가 될지 이것들이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김건희 씨가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공범들이 사실 이제 입을 열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다, 커졌다. 특히 서희건설이 자수서도 내고 예. 또 그동안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 대표님? 지금 말씀 먼저 좀 하시죠. 예. 아니 나토 3종 세트라는 유행어가 탄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것이 그냥 비단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총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목걸이랑 브로치 이거는 서희건설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김건희가 되돌려주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나올 내용이 많고 그래서 내일 출석하는 것들이 이게 좀 전략이 바뀐 게 본인이 실무를 봤잖아요. 그 마지막에 구속영장 발부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나올 게 많다. 아직도 내가 뭔가 변명할 게 많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가 내일 나오는 이유는 이제 2판 4판으로 가다가 자기 이러다가는 완전히 죽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전략을 바꿨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지 어제처럼 모든 것을 부인한 상태에서는 아예 정말로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의 성격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딱 이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과 비슷하게 갔다가는 나는 끝난다라는 인식이 확 왔을 것이고 어제까지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 출석한다고 언론의 공지 같은 것도 이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김건희가 여기서 사는 길을 찾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또는 남편,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지금 김건희를 위해서 편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김혜성이 편들 가능성은 없죠. 이봉관 이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말로 도의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지. 자기 필요해서 목걸이 다 갖다 주고 엄청난 이익을 받았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서 자수서를 내버린다면 이 사람이 이 정도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돈을 빼돌려서 차명으로 본인이 김건희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나가서 다 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김건희는 어떤 선택이 지금 가장 합리적이냐?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나가서 직접 방어하지 않으면 이들이 쏟아놓는 모든 증거가 나를 죽이는 범죄 사실이 될 텐데 안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김건희라면 지금 두려운 게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두렵겠지만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가 내란을 공모했던, 같이 방조했던 이런 혐의가 밝혀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제가 만약에 김건희라면 그게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형량이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까지 여타 16개 혐의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김건희라면. 그렇군요. 예. 네. 김건희 씨 구치소 수감된 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아마 식사도 못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김건희 씨와 같이 이런 이제 집요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더 한 수 위에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 길은 특검에 제대로 업소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작전을 변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작전을 변경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 내일 아마 나와서 저는 아무래도 본인은 윤석열 씨랑 조금 다르게, 윤석열 씨는 최하가 무기징역이지만, 김건희 씨는 스스로 원래 그냥 나는 어차피 해도 괜찮아. 집행유예 받을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되면서 아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전향적으로 특검에 좀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미루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이 TV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돼서 들어가는 것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해요.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윤석열요? 네. 아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겠죠. 뭐 그걸 구속시키지 않고 할 길이 있느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다 덮었을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지시를 받았다고 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란의 공범으로 저는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내란 공범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못한다 특검에서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두 번째,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는 윤석열을 버렸고 윤석열한테 모든 걸 더 넘길 거고 형식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시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갈 때 김건희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김건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진짜 재판에 가보시라고요. 저기에는 어쨌든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남이 됐고 김건희는 또는 김건희의 가까운 누구도 윤석열에게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윤석열의 가족이 또 면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변호인단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관계가 재판으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시기 아직은 안 왔다고 봐요. 윤석열은 지나고 나면 구속이 풀려나고 어떤 순간에도 사면복권이 된다라는 기대 점점점 멀어질 겁니다. 오늘 당장 저는 김건희가 구속되고 나서 제 스스로 안심이 되는 것은 이들은 절대 못 나온다. 아니 나온 사람을 잡아넣기는 어렵지만 들어간 놈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지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영원히 못 나온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본인은 덮어쓰고 가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전에 김건희를 보호해 주는데 한계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내가 끝까지 덮어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전 영부인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김건희는 샤넬 가방 등 기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김건희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김건희를 VIP1, 윤석열 전 대통령을 VIP2라고 농담 삼아 부르곤 했다. 김건희 활동에 대한 야당의 조사 요구들로 인해서 여기서 야당은 이제 그 전에 야당이었던 걸 말하죠. 어쨌든 조사 요구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격렬한 대립이 반복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AP통신에서도 지난 12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초한 몰락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 대통령직의 불행한 마지막 연장선이다. 윤석열과 김 여사는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 부부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전직 영부인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라 구속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제기된 혐의는 주가 조작부터 뇌물수수, 불법 공천개 비리기까지 다양하다. 기업인과 종교인, 브로커 등을 연루시킨 이 혐의에 따라 수년간 징역형에 처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했고요. 영국 가디언즈에서는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김건희는 윤석열의 임기 내내 일련의 문제에 휘말렸으며 그중에는 유명한 디올백 스캔들도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김건희는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로 인해서 석사 및 박사학위가 모두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 김건희 잡아놓은 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예.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 국제적인 망신 한 가지 차원에서 더 말씀드리면 그 시계에 바세론 콘스탄틴 있잖아요. 영부인 DC 받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넘는 거 깎아달라고. 너무 창피스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한국 매장 자체에서 할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결국 본사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사 측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DC 해달라고 했다는 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망신이지만 그들 업계에서 그런 어떤 그 종사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을 거 생각하면 야 한국은 영부인이 이거 DC 해달라고 막 직접 연락 왔어. 너무 창피하다. DC를 해달라면 해주는 모양이죠 원래. 그래서 확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잘 안 네. 해주는데 네.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었어요? 그게 한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 500만 원 정도 김건희가 내고 3,500, 그러니까 5,400만 원짜리를 3,500으로 영부인 DC를 했지 않습니까? 3,500 중에 500만 원 정도는 김건희가 주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서모 씨가 낸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까지의 파악된 그 정황인데 이 부분도 너무 하는 짓이 동네 깡패들이 예전에 야 이거 100원 줄 테니까 이거 가서 뭐 사오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스름 땐 받아와 같아. 거스름 땐 받아와. 너무 진짜 창피하다. 이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가 그 로봇계 사업을 했던 서모 씨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그 시계 사다 달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500만 원짜리 다발을 줬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줄라면 어디서 많이 줄라. 본 거 아니에요? 민태균도 가서 이제 현금 500만 원 받아왔고 그걸 봉투에 넣은 걸 꺼내 보여줬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 한 2번쯤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500만 원은 어떤 돈이에요? 평소에 본인이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활비나 이런 거 특갈비도 있고 관봉권으로도 5천만 원짜리를 어디다 보내놓고 했다는데 그거 지금 어디서 받은 돈입니까? 만약에 이게 특갈비라고 하면 노인 변호사 써도 됩니까? 안 되지. 특갈비는 대통령 특갈비는 예를 들어서 이 돈에 대해서 정빙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게 특갈비 맞습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안 안 되죠, 되죠. 저한테 왜 그런 걸 그러니까. 물어보십니까? 아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특갈비다라고 하면 그 5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이제 깎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누구 돈인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면 파렴치범이고요, 사기꾼이고요. 그리고 진짜 잡범 중에 잡범이다. 수준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품격이란 건 아예 없고 그리고 예. 무슨 우리는 뜻도 보죠 못한 이런 명품 브랜드에 미쳐 있어도 이렇게 중독돼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여자가 대통령이었는데 자기 돈 안 쓰고 남 돈 가지고 하고 빼돌리고 헤쳐먹고
또 쌓아놓고 돌려놓고 그리고 해외에도 어디 쟁여놓고 했던 걸 생각하면 어떤 국민이 김건희의 행태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어저께 구속되는 과정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윤석열도 구속됐는데 배우자도 구속시키느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인데 이런 걸 하느냐 마느냐 아까 해외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차라리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떤 행태로 헤쳐먹었는지를 오히려 나열해가지고 네. 다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줘야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을 다시 벌이지 않지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네.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천 관련 개입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건진법사가 또 개입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 장군님, 이 네. 상황 좀 알려주시죠. 지금 건진법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압수수색. 예, 국민의힘 압수수색 오늘 오전에 그 소식이 제가 방송할 때 전해졌었는데 제가 지금 그 뉴스를 아니, 네. 그래서 따라가지 이제 않아서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져갔느냐, 이제 공천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이제 확보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시에 처리했던 서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해야 하지만 네. 타이밍이 굳이 이럴 때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지금 민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특검에서 수사의 타이밍, 시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내용, 예를 들면 내란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단서가 김건희 특검에서 발표했다. 거기에서 녹취가 나왔다. 2개월치의 텔레그램이 쏙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들, 정말로 시간의 중대성, 시간을 놓치면 절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뭔가 증거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탁 때려 줬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압수수색은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약간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김건희 구속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격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불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도를 보니까 너무 뻔한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 있죠. 그냥 이렇게 늘 사실 조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너무나 뻔하다. 근데 국민의 감정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정도. 예. 네,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했습니다. 수사팀을 보내서 강제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사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슨 종류의 압수수색이었냐, 왜 했냐 이제 물어보니까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 당사의 전산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회관 내에 위치한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사무국 자료도 여기 좀 되게 중요한 자료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최 장군이 말한 것과 같이 상당히 분노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에서는 올 것이 왔다.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이 없는 의원들은 또 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양분되어 있는 분위기고요. 이걸 어떤 정치 보복이나 탄압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말을 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제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자는 말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확실히 많습니다. 당직자들은 저도 언급을 한번 했지만 당직자들도 이래서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는 정도도 아예 다시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의견도 이제 많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국힘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반격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정당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김건희 씨 가족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가 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공항에서 긴급 체포가 되어서, 체포영장을 발부가 돼서 체포되면서, 이제부터는 아마도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기 전까지는,
특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좀 사실 내용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본인이 다 부인하고 있고 김건희는 마치 뭐 전혀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 아직도 김건희를 옹호하는 거냐 아니면은 감싸는 거냐 아니면은 김건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까지 걸릴 게 우려돼서 내가 사실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KBS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한국일보도 그렇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느낀 부분은 그거예요. 김건희를 왜 이렇게 들먹거리지? 본인이? 그리고 김건희가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표현을 합니다. 김혜성 씨가 인터뷰한 걸 보면은 야 여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여사님이 전화가 와서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던데 거기서 연락 오면 가서 조사받으라 뭐 이런 워딩을 남겼다. 그리고 또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면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가 굉장히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김혜성 씨가 지금 하는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거짓말은 김건희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라는 게 붙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로 추측되는 얘기들을 할까? 네. 그 부분을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원래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서 같은 거 네. 위조해갖고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 김건희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건희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혼자 다 닦아먹어도 되는 돈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제 현실적 판단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인을 했을 경우에 오는 이익과 손실 네. 그리고 부인을 했을 때 오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없다, 상황이다, 정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이 와서 뭔가를 제대로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자, 지금 김건희가 구속되는 날짜에 맞춰서 귀국하라고 사전 조율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막상 데리고 와서 조사해 보니까 빈 깡통인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김혜성이는 협조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자기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재산 지키기, 그 92억 원과 관련된 거, 46억 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왜 줬느냐, 컨설팅 비용이 왜 92억이냐, 이런 부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인할 마음이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자, 그러면서 실형은 받을 거 아니에요.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김건희는 없고 김예성만 있는 상황으로 지금 특검 수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어 버렸고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면 혼자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까를 분명히 따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저는 앞으로 죄수의 딜레마처럼 김예성 씨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최은순 씨 그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했을 때도 최은순 씨가 했고 자기는 뭐 실토를 하면서 최은순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최은순은 실형을 받았고 자기는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또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드러난 사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6가지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게 돼 있고 아마 이제 특검도 연장될 것이고 수사 내용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종목수가 늘어날 거로 보는데 김건희가 만약에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로 하던 것을 포기하고 실제로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술술술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부터 불 거라고 다 자, 예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국가로 다 환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만약에 폴리바게닝 같은 것을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정말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다 드러내놓고 다 알려주겠다라고 할 경우도 저는 염두에 두고 수사를 매우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하나 김혜성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김혜성이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놓은 게 있다. 나중에는 가중처벌을 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5년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살도록 하는 그런 특검의 전 수사기법도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김범수 대표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은 전직 아나운서죠. SBS 전직 아나운서 김범수 씨. 코바나 콘텐츠 사내이사를 재직하던 당시에 김건희 씨하고 매우 깊은 관계였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3억이라고 하는 돈을 김건희 씨가 김범수 씨 계좌에 집어넣으면서 증권회사 직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거는 차명으로 된 거고 내 돈인 거야. 알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득도 많이 얻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이 김범수 씨하고 함께 찍은 일본 여행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임이 최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한 이후 시점이라고요? 맞습니다. 오.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이 지금 사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윤석열이랑 결혼한 게 2012년 3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2013년 8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윤석열과 정식 혼인을 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김범수 전 아나운서와 함께 일본 도쿄 거리에서 다정하게 보이는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사진이 있으면 지금 우리 PD한테 보내면 좀 띄워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아무튼 사진이 저는 있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는 나가고 거 있네요. 아니에요? 예, 예. 이 사진입니다. 좀 마주보고 있죠 일단.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김건희 씨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때가 이제 윤석열과 결혼한 지 1년 5개월째 되는 해. 자, 그래서 이제 동업자로 갔느냐 아니면 연인 관계로 갔느냐 이런 것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니까 좀 배제하고 실제 있었던 것은 김범수와 지금 김건희가 결혼을 하려고 신혼집까지 직접 이제 김범수의 모친 그리고 최은순, 김건희의 모친이 함께 손을 잡고 가서 노덕봉 회장이 갖고 있던 이제 지금 남산에 있는 스카이 아파트까지 이제 봤다고. 거기를 이제 예. 직접 보고 결혼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떤 일이 하여튼 벌어졌는지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윤석열과 이제 결혼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돌아보면 돈을 대주고 그 돈을 불려주는 역할을 했느냐, 공동으로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김건희 밑에서 김범수 아나운서가 말 그대로 고용관계에서 이렇게 일종의 채용된 사람처럼 고만한 컨텐츠 이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가 시킨 대로 김범수는 다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김건희가 결혼하지 말자고 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 가자고 하니까 또 일본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김건희가 진짜 미스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김건희를 잘 알고 있는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 사람의 말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홀린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힘이 있는지 도무지 자신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네. 누굽니까? 조남욱 회장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남성들이. 이성관계에 있는 예. 남성들이 다 김건희한테만 걸리면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원하는 대로 다 가더라. 근데 그 김건희가 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인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인가 아닌가 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예, 그래서 지금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도 차명으로 막 본인이 쥐락펴락하고 김혜성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김혜성 씨가 입국했을 때 기자들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공유를 했던 정황이 있으니 둘이 뭐 내연 관계 아니냐 이런 질문도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김건희가 남성을 볼 때는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을 줄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판단을 김건희는 하고. 그런데 왜 그 상대 예. 남자들은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또 하나 더 아침에 이제 그 노변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끝까지 빼먹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주가 조작단이 뻥튀기 할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김건희가.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명 계좌까지 이용하면서 돈을 더 불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단 플러스 내가 또 이거 주가 튀겠네 해서 그 계좌를 또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2중, 3중으로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탐닉하는 스타일인가. 그리고 남자들이 왜 빠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다르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김범수 아나운서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최은수는 검찰을 총동원해서 심지어 경찰까지 매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특정한 재판에 상대 재산을 완전히 뺏는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 시점에 지금 김범수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김범수는 김건희의 무엇을 받겠습니까? 재력 아니요. 권력을 봤을 겁니다. 그때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걸 봤을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는 김범수에 뭘 받느냐? 첫 번째 임무를 받겠죠. 이 사람을 쓰임새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로 일단 판단했을 거고 심지어 결혼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까지 갔죠. 그런데 그때 코바나 콘텐츠에 이사를 줬던 건 뭡니까? 재벌, 국내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자, 이런데 스폰서가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거, 홍나이 회사 이름이 거론되는 거 당사자는 매우 불쾌하겠지만 이 부분도 결국 풀려야 될 거예요. 삼성이 그 당시에 정말로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코바나 콘텐츠에서 국내에 전시할 때 누군가 보증을 서줬다는 이야기는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묵묵부답으로 그냥 끝내고 말 것이냐. 삼성 사실은 그때 자 지금 윤석열 또는 검찰 집단 또는 누구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것도 한 번은 저는 들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험결이면 험결인 대로 비판을 받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정치 권력이 대기업에 또는 재벌 오너한테 검찰권 또는 걸려있는 사건 가지고 봐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해외에서 수십억 수백억으로 되지 않는 보증 같은 걸 써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위를 만약 자 미술관에서 했다면 홍나이 여사와 관련이 있다면 그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냐? 지금 김범수다라는 겁니다. 김범수는 또 S은행에도 연결을 직접 해가지고 자기가 스폰서를 구해왔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쪽에서 보면 김범수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현실적인 게 양쪽이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김범수 씨 진실을 밝히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둘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든지 간에 둘이서 만약에 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13일 오늘이죠.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였거든요. 여기서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6차 전당대회인데 장동혁 대표가 후보 연설을 할 때 장동혁 후보가 이랬다는 거죠. 당과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대선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우지 마라. 더러우니 나가라. 라고 하는 여러분이 부끄럽다. 이러면서 찬탄파와 지지자들을 비판을 했고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면서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게 부끄러운 짓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삿대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손가락으로 같이 맞대응하면서 욕설을 했죠.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실질적으로 윤 어게인 팻말이 든 당원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을 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전환길 씨에 대한 욕도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환길에 대한 욕을 한 사람은 오히려 개 XX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탄파였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 건지 국민의힘 이래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고 해도 이제 비판할 거리가 없죠. 매일 욕을 하는데도 욕을 훨씬 더 많이 들을 소재들을 던져주고 있으니 네. 입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비판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완전히 2판, 4판, 합의 6판으로 가서 개판으로 갔다가 정당은 정말 존재감이 아예 없이 8월 20일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장동혁 같은 사람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라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사 출신도 이렇게 돌아버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어느 순간에는 한동훈 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개혁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뭐 이렇게 사무총장 이런 직책까지 앉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 극단화되어 있는 세력 쪽에서 가장 앞장서서 정말로 이런 목소리를 외치고 있으니 논평할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전환길이 시키는 대로 이제 국힘은 돌아가느냐? 그것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더라도 결국 국민들에게는 존재를 하지 않아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 싸움 내막도 서로 따지고 보면 그 논평할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서 배신자라고 한다. 거기서 당신은 이제 동지를 버린 사람이다. 당을 떠나라 하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바깥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나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태나
정말로 다를 바 없이 수준 이하의 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화가 나고 너무 서글퍼요. 대한민국의 공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적인 마인드로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본인들이 어쨌든 내란과 무관하지 않은 당으로서 전혀 공적인 마인드, 공익을 위한 마인드는 없고 본인들 사적 욕망으로 개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인 거잖아요. 저는 이들의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한편으로는 너무 서글픕니다. 이 공당이라는 소속의 그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사실은. 네, 어쨌든 찬탄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탄파는 이재명 정부 비판에 집중을 했다는데요. 결론적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외부에서는 아주 정말 난장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말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매우 부적절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다들 그냥 아유 속상해요, 아유 정말 짜증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좋아하시는데 짜증날 때는 저희 광고를 들으시면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서경석 씨, 똑똑하다는, 매우 착하다는 서경석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광고 보시면서 나도 한번 언젠가는 바꿔버리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전통식품 명인이 만든 홈쇼핑 대박 제품 맛고추장과 맛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제품인데요. 대한민국 전통식품을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 그 중에서도 명인 칭호를 받으신 두 분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대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정선자 명인의 맛고추장, 그리고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승희 명인의 맛된장입니다. 홈쇼핑에서 대박이 터진 제품들을 대한민국 최저가로 어렵게 보셨습니다. 요즘 스픽스가 열심히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 스픽스몰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맛고추장과 맛된장은 5통 무려 5통에 29,9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통에 6,000원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도 이렇게 싼 값에는 아마 이 맛있는 장류를 못 드실 거니까 한번 꼭꼭 사서 가지고 5통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뿔뿔 한우 불고기 400g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뭐 드실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불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 뇌도 똑똑해지게 하고 몸도 건강해지게 하면서 맛도 좋습니다. 불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밥도둑인데요. 이왕이면 기왕 좋은 고기로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뭉튀기로 엄청난 품질을 선보였던 서현축산에서 이제 이름을 공개하군요. 서현축산에서 비법 소스로 양념을 만들어서 재웠습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입니다. 보통 툭불 한우는 비싸서 외식하기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400g이 한 팩이고요. 이게 21,000원, 두 팩은 38,000원입니다. 팩당 19,000원 꼴이고요. 세 팩은 53,000원, 팩당 17,600원입니다. 17,600원입니다. 게다가 한 팩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 혜택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번에 놓치지 말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시는 툭불 한우 불고기 즐기시면서 인터넷 비교원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정수기에서 물 따라 드시면서 한번 행복한 저녁 식사 그리고 맛고추장과 된장 같이 쌈 싸 먹으면서 정말 기분 좋은 저녁 시작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님께서 장류 광고 하니까 네. 아니 대통령상 받았다는데 그럼 윤석열이 준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소식은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김호진 전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전 차관이죠.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관리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진을 해서 국토부 차관까지 갔는데 압수수색의 의미가 매우 크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지금 뭔가 21g을 데리고 와서 불법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봐주기 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더 큰 것이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공사 10조 5,300억 원을 수의계약하는 이 과정에도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국토부로 옮긴 뒤에 옮긴 게 아니죠. 누군가 옮겨줬겠죠. 그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10조 5천억을 했다는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특검 수사로 출발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이제 기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로 많은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터지니까 이게 정말로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공사가 10조 5천억짜리였는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이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반응이 이럴까? 참 부산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 문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늘 나왔던 속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군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1g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13일 오전부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는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주거지에 수사 인력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2024년 9월에 감사원에서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다 감사 보고서가 엉터리였고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는데 당시에 총괄 책임자였던 이 김오진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을 감사 보고서를 받고도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21g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맡은 업체로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격 업체 15곳에 불법 하도금을 준 혐의 등이 있었었는데요.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됐는지 옛날부터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는 이 21g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그 김건희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대로 좀 나올 것 같이 보이고요. 와, SH님 너무 오랜만인데요, 정말. 네. 저는 네. 이분 되게 잘 아는데 10만 원이나 네, 노영이 팬입니다. 슈퍼챗을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SH님은요? 네? 우리나라에 계신 분입니까? 해외에 계신 분입니까? SH04 뭐 이런. 저는 한국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분은 저희 방송에도 우와. 후원을 자주 해주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시네. 그린님도 노변님 항상 응원합니다. 100만 원 슈퍼챗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예. 그러네, 그린님. 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 그 속까지 제대로 몸통을 파헤쳐서 수사가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플러스 뭐 목걸이 플러스 팔찌까지 이제 뭐 계속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관저뇌물공사와 관련된 것도 무엇이 구체적으로 주고받기 한 내용이냐? 김호진 지금 국토부 1차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리건데 특검이 수사한 김에 그것보다는 몸통을 다 찾아내야 하는 진짜 배기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예방 효과 그리고 단죄 효과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셜록 홈즈님이 SH님인 것 같은데요. SH 셜록 홈즈의 약자로 아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SH님이 셜록 홈즈님이시구나. 다른 분일걸요? 셜록 홈즈님 그래요? 따로 SH님은 동탄에 살고 계시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쨌든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더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